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건 망가진 세상입니다. 인정도 온정도 모두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약자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또 물었어요. 아직도 일자리 찾고 있어? 정말 요즘은 그냥 좋은 날 하나 골라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내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해진 건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쳤습니다.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25, 한창 나이 한 여성이 자유직업인으로 살아가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라도 자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고 싶지 않다며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적고 나무가 많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는 걸을 힘이 없네요. 누군가는 그녀의 마음이 약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이렇게 큰 도시인 성도조차 그녀가 머물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조차 내어주지 못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2000년대생의 한 소녀가 매일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묶고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고난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름에는 땀으로 젖고 겨울에는 피부가 짓무르지만 그녀는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며 매달 집에 2,000위안을 송금하고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모습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감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경제적 딜레마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고난일 뿐이며 결코 찬양하거나 미화할 대상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노동자는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에 비해 5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자공장에서는 한 달 급여가 3에서 4천 위안이고 건설 현장에서는 하루 일당이 320위안입니다. 2000년대생 여성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즉시 벌 수 있는 더 높은 소득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택의 이면에 드러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심각한 부재입니다. 우리가 그녀의 효심을 칭찬할 때 정작 그녀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폐품을 주워서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하루에 2위안, 많아야 3위안 정도 됩니다. 하루에 고작 그 정도요? 네, 그럼 하루에 5위안 번다고 해도 한 달이면 150위안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오늘 막 산 거예요. 만두 하나, 둘, 딱 2개. 이게 1위안이에요. 이게 제 한 끼 식사입니다. 속 없는 만두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셔요. 이 물은 만두 만들 때 쓰는 물이에요. 물을 마시면 뱃속에서 불잖아요. 그렇게 불면 배가 부른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안 먹어요. 남긴 건 내일 또 먹을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물도 돈이 들지 않나요? 물이요? 다 자연에서 나는 물이에요. 고기는요?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멀지 않은 한 공원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은 공원 벤치에서 자고 세수와 목욕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평소에 이런 것만 먹니? 이건 뭐야? 그냥 절인 반찬들이에요. 평소에 이런 것만 먹는 거야? 고기는 없고? 네, 없어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떠났어요. 만약 지금 엄마가 네 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만약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너 상장 많이 받았더라. 공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저도 부모님도 이 산골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산속 아이들은 산 밖의 삶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중공체제 하의 중국 사회에서는 산 밖이라고 해서 결코 자유롭거나 풍요롭지 않으며 어디에서든 고통과 무력감이 가득하다는 사실을요. 특히 그들이 꿈꾸는 대학생, 대학원생, 심지어 석박사 과정의 길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금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지금 내가 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소위 공립대학의 상담사 자리에 대한 면접을 봤는데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세상이 망가졌다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급여 얘기가 나왔는데 수습 기간엔 월급이 2,500위안이고 정규직이 되면 3,000위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 내용은 생활지도사 역할에 담임 업무까지 겸하고 수업도 직접 맡아야 해요. 음악 감상 수업을 진행하고 능력이 되면 사진 수업도 맡아야 하고 학교 행사 리허설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대요. 복지는 5대 보험뿐이고 주택 적립금은 없어요. 게다가 학교는 제가 사는 곳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월급 2,500위안 받고 제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5년 9월 17일 회의룡장 인재 주간 행사 현장에는 대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줄은 지하철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줄 서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전부 다 줄이에요.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제서야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네요. 올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꽉 막히니 처음 가졌던 열정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오빠, 그런데 우리 올해는 방송국도 채용을 안 한다고 하네요. 방송, 영화, 연극 관련 전공도 다 마찬가지라던데요. 저기 여쭤봐도 될까요? 도서관도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나요? 그럼 혹시 어떤 전공이든 다 박사여야 하는 건가요? 지원서 관련 서류들 준비하셔야 하고요. 오후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회의룡장대에서 열린 인재채용 박람회에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몰렸는데요. 줄이 지하철역까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10만 명 안에는 학사, 석사, 박사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영웅호걸들이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취업 환경이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요? 학생들은 막막하고 학부모들은 그보다 더 막막합니다. 온갖 고생 끝에 어렵게 대학까지 보냈건만 결국은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현실입니다. 15년 전에 100억 정보보라는 신문을 보면 빽빽하게 채워진 채용 공고들로 가득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걸 보고 직장을 구하셨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봐라, 예전엔 직장 구하기 참 쉬웠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와,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기 적힌 채용 요건들이 너무 간단했거든요. 서비스직은 본인이 숙식만 감당하면 됐고 영업사원은 의사소통 능력만 있으면 되었어요. 기술자는 어땠을까요? 스승이 견습생을 직접 가르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배운 적이 없어도 가르쳐준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는 학사 이상이라든가 35세 이하, 남성 한정이나 여성 우대 같은 조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기업들이 너 일할 마음 있냐? 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지금 몇 살이냐? 같은 건 별로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졸자 초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최소 7천에서 8천 위안쯤은 되겠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초봉이 3천 위안부터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주 6일 근무예요. 오늘은 주말이라 아들이 집에 잠깐 왔는데 그 친구들 모두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일자리는 없고 겨우 구한 일도 월급이 처참할 정도로 낮다는 거예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요즘 청년들 사이의 흔한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게 차라리 이득이에요. 월급 3천 위안 받고 도시에 살면서 월세 내면 도대체 뭐가 남겠어요. 결국 부모 도움 없이는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저는 항저우에서 구직 중인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찾고 있어요. 항저우 10개 구를 전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사장님들은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저를 안 뽑아요. 그런데 제 이력서에 분명히 썼거든요. 저는 2025년 졸업 예정이고 경력도 없다고요. 그럼 왜 면접 보라고 부르신 건가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4,000위안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마지막 164위안만 남았어요. 3년 전에 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던 사람들 이제 졸업하고 다시 구직시장에 나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순환 같아요. 당시에 무섭고 피하고 싶어서 선택하지 않았던 일 돌고 돌다 보니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랬어요. 3년 전에 좋은 직장 못 구할 것 같다며 대학원 갔는데 올해 졸업해서 가을 취업 시즌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형, 나 왜 3년 전보다 더 힘든 것 같지? 더 웃긴 일도 있어요. 2명이 같은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한 명은 바로 출근하고 한 명은 대학원 진학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3년 후에 대학원 간 그 친구가 다시 그 회사에 면접 보러 왔는데 떨어졌어요. 네, 인생은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밤, 거리가 조용해진 시간, 길가에 누워있는 한 배달 기사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보기로 했어요. 잠잔 거예요? 잠들었어요. 그죠? 잠들었어요. 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요. 너무 피곤했구나. 아이고. 3년 전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제 다시 나와서 취업하려고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 공장 야간 근무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저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냥 제대로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설날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야간 근무예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런데 아침 6시쯤 되니까요. 사람은 이미 마비됐고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가끔씩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눈꺼풀은 심하게 떠지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야간 근무를 5일 했는데 5년, 10년씩 야간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많이 지치고 정말 피폐해졌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영파, 자개, 여요, 상산 등지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공들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파, 강령, 닝보가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허황된 말은 믿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좋다면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영파의 방세는 싸도 월 800에서 900위안, 비싸면 수천 위안에 달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곳곳에서 외지인, 특히 농민공에게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어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영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현재 광주에서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임금 수준이 제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향에서는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인데 광주도 비슷합니다. 조금 나은 자리라고 해도 5천에서 6천 위안 수준이고 7천에서 8천 위안 이상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광주로 온 이유가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사장들조차 도망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로 광주와 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집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25km에 23위안. 제가 방금 이 주문을 취소했고 이미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이건 소저 플랫폼인데 평상시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격이면 돼지도 고개를 젓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도 맞추기 힘들고 심지어 전동 이륜차로 달려도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사들을 사람 취급조차 안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일거리 하나 없었고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상해 지하철에서 무려 2,000명이 해고됐습니다. 역장으로 30년을 근무해도 최대 43만 위안, 열차 기관사로 25년을 일해도 최대 31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철밥통이라 불리던 안정적인 직장마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퇴근했어요, 형님들. 도망친 건 아니고요. 오늘이 34일째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0분. 퇴근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냐고요? 아파서요. 배가 너무 아파요. 몸이랑 의지력 중에 결국 몸이 먼저 무너졌네요. 진짜 너무 괴롭고 오늘 밤은 정말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얼른 가서 쉬어야겠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